안녕하십니까. SK CNC의 클라우드 제트 유닛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웅 수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앞전에 김묵성님께서 베어메탈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없어가지고 네. 이건가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잠깐 제 노트북을 쓰느라.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제품 소개 위주보다는 최근에 클라우드의 트렌드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트렌드와 더불어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SK CNC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솔루션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기 앞서기 전에 다들 여기 어떤 인더스트리나 어떤 업종에서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메인 주제는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핵심 단어를 기억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발표를 드려줬으면 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GitHub는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이 사용을 하셔서. 얼마 전에 MS가 GitHub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이는 탑 10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들의 리스트를 보면 MS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MS가 결국은 오픈소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오픈소스의 핵심 성지인 GitHub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치의 데이터를 지금 주소를 보시면 벨로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결국 오픈소스를 통계화를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치의 GitHub의 활동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5가지 키워드로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밋 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자가 직접 소스를 반영을 하고 릴리즈를 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커밋 숫자를 보시면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이 MS 관련된 제품들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슈와 풀 리퀘스트와 같은 어떤 개발자가 본인의 이슈를 제기하거나, 그리고 내가 만든 소스를 업로드를 해서 이 소스를 오픈소스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풀 리퀘스트, 그리고 이제 작가의 저작자의 개발자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을 알 수 있는 커멘트 숫자, 이런 것들 5가지 요소로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활동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어떤 오픈소스들이 요즘에 트렌드인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X축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5가지 액티비티를 합쳤고요. 그 합계를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풀 리퀘스트와 이슈를 합쳐서 그 2개가 결국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의 활성화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2가지를 Y축에 놓고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압도적으로 활동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MS 제품들이 쭈루룩 나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랭귀지 같은 리액트나 앵귤러 같은 언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픈소스들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결국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그리고 어떤 결국 오픈소스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플랫폼 형태로,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제공하는 동시에 운영이 되는 오픈소스들이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자표를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4개의 오픈소스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에 포함된 오픈소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등이라고 말씀드린 1위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구글 서치를 통해서 5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픈소스 대표적인 최근의 트렌드인 오픈소스 5개를
제가 나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보면 2014년, 15년경부터 오픈소스의 검색 수치가 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2015년도, 14년도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출범이 되면서 그 이후에 검색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 보시는 메소스나 도커스왑, 클라우드 파운드리 같은 오픈소스들도 지속적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활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쿠버네티스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실제 CNCF의 가장 기본 핵심 사상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패키지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컴퓨팅을 유지보수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레가시 인프라와 잘 통합이 되는 상태로 엔터프라이즈 규모에 포팅하는 것이 가장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2000년도 초반부터 가상화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사상들이 나오면서 2006년에 젠 기반의 AWS가 런칭이 됐고, 2009년도에 파스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2010년도, 11년도에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이 갑자기 대두됐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지만 도커라는 회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눅스 기술을 자사 제품으로 하면서 동시에 오픈소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아까 말씀드린 쿠버네티스가 출범된 이후에 2015년도부터 CNCF 재단이 설립되면서 그 쿠버네티스를 핵심 기술로 품으면서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거를 한번 돌아보면 결국 앞전에도 이제 그 김욱수님께서 트렌드가 돌고 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클라우드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트렌드를 아까 보면 결국 인프라에 대한 니즈들이 결국 빌딩 코어한 부분들이 컨테이너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아주 빠른 기동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유닛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pet from to pet to castle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pet은 애완동물이고요. 내가 애완동물한테 이름을 보통 짓죠. 찰리, 아니면 개똥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제 어떤 내가 운영하는 인프라 단위를 어떤 애완동물의 개념으로 웹서버는 웹001, 와스001, db001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가축의 하나로서 그냥 랜덤한 어떤 인스턴스로 인식을 하고 얘는 그냥 죽어도 된다. 얘가 없어도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불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CNCF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셉이나 오라클, 그 다음에 EMC 같은 요즘에 대규모 엔터프라이즈형 솔루션 회사들도 CNCF에 최근에 다 가입을 해서 모든 소스들을 오픈소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경쟁자로 여겼던 EMC 같은 스토리지 회사들도 다른 스토리지와 코어를 할 수 있는 멀티벤더향 오픈소스들을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예전에는 클라우드를 함으로써 가성비, 비용에 대한 절감을 고려를 했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결국은 나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빨리 가속화시킬 수가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속도가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좌측 상단에 보면 그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이게 마지막 버전이고요. 2018년 5월 25일 날 나온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들 및 플랫폼들을 나열한 장표입니다. 너무나 많죠. 근데 이거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현재.
그래서 그거를 한 화면에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인터랙티브한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시면 뭐 l.cncf.io라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맵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카테고리별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웹페이지로 변경이 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그 쿠버네티스를 어떤 인프라에다가 올려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 올려야 될지 퍼블릭 클라우드에다 올려야 될지.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쿠버네티스라는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프로비저닝을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그리고 호스트 관리는 어떤 툴로 할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보안을 체크하는 것들의 툴을 어떤 걸 사용할지,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컴피그들에 대한 시크릿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프로비저닝 단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개발자들은 이걸 잘 모르죠. 결국 이제 DB도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스토리지는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런타임은 어떤 컨테이너 런타임을 선택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보통 CNI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컨테이너 네트워크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되며, 서비스를 디스커버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점점 많습니다. 서비스 레이어는 뭘 할 거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포스트그레스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며, 그리고 메시지 큐는 뭘 쓸지, 그리고 SCM은 뭐 GitHub을 쓸지 GitLab을 쓸지를 결정을 하고요. 나는 패키징이랑 빌드를 어떤 툴을 사용을 할지, 그리고 CI/CD는 지금 표기를 젠킨스와 스피나커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어떤 CI/CD 툴을 써서 개발자들에게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할 건지, 그리고 모니터링은 어떤 툴을 사용하고 로깅은 어떤 걸 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영역 서버리스라고 하는 영역까지 추가가 되면서 결국 이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오픈 소스들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인프라 운영자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의 고민은 결국 어떤 오픈 소스를 선택하냐,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오픈 소스가 유지 보수가 가능하냐, 나중에 혹시 중단이 돼서 오픈소스 개발이 중단이 돼서 더 이상 내가 어떤 운영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오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오픈소스를 선택했다가 그 오픈소스가 개발이 중단되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많았고요. 실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도 이런 오솔길 그림을 가지고 너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따라가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셔서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결국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은 결국 벤더의 락인을 피하고, 그다음에 확장성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쭉 글씨 보시다시피 효율적이라는 건지 아니면 인프라를 어떻게 코드로 자동화를 해서 디플로이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 그림을 가지고 너네들이 정하다 보면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너네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봐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트렌드에 앞서서 제가 게임이라는 주제를, 오늘 주제가 오픈소스로 게임 개발하기, 서버리스로 게임 개발하기라는 주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게임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어떤 오픈소스랑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맞는 인더스트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 인더스트리가 가장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오픈소스들을 적용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화면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인데요. 결국 게임의 기본 사상은 아웃게임과 인게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라는 인게임이 있을 거고요. 플레이 외적인 어떤 상점이나 로비, 매치메이킹을 하거나 퀘스트를 하거나 랭킹을 산정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싱글 플레이라는
결국 비동기성 활동들이 발생하는 영역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들을 구분을 하고 저희는 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오픈소스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화두들이 서버리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전에도 말씀하셨던 데디케이트 게임 서버, 이제 베어메탈 같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인프라를 자동화할 거며, 세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오토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고민을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게임에 관련된 R&D 과제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데디케이트 게임 서버를 구동하는 겁니다. 제가 6월 달에 오픈 인프라데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행사에서도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실제 게임 서버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도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과제를 구글과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구글이 주도를 해서 4월 달에 오픈소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 이름 제가 표기를 안 했는데 어고니스라고 하는 오픈소스고요. 그 어고니스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의 멀티플레이 FPS 게임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돌리는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 나가네요. 네. 지금 동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요 보시는 위브스코프라고 하는 오픈소스도 결국 컨테이너를 동쪽으로 띄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정말 일단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아무런 컨테이너가 떠 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화면이 보이시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게임 컨트롤러 서버를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게임 서버가 API가 돼서 어떤 특정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게임 서버 생성을 받았을 때 게임 서버를 구동하고 삭제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어고니스 게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이제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됐는지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돼서 컨테이너가 잘 시작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터넷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서버를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게임 서버를 프로비저닝을 할 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 서버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를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면 그냥 API 명령 한 줄로 게임 서버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동쪽으로 삭제를 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들도 언제든지 가능을 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베어메탈 기반이나 VM 기반 위에서 컨테이너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걸 API를 통해서 게임 서버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거면 제가 앞장에 있는 기존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좀 더 딥다이브한 기술 세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릿이라고 하는 게임 서버를 이제 미리 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개의 서버를 미리 띄워놓을 거고요. 그 게임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한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그 플릿이라고 하는 게임 서버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게임 서버가 런칭이 돼서 조금 있으면 인터넷에 이제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 붙게 되면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퍼블릭 IP와 퍼블릭 포트로 바로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쪽으로 스케일링을 하는데, 현재 지금 2개의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거를 10개로 확장을 하게 되면 동쪽으로 바로 이렇게 게임 서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게임 서버를 이제 동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결국 성능이라고 앞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FPS 게임은 UDP 세션을 통한 실시간 게임 성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고니스라고 하는 그 게임 프로젝트는 UDP 포트를 기본으로 매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IP와 UDP 포트를 활용해서 제가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했고요. 멀티플레이에 들어가서 방금 디플로이한 게임 서버에 보시는 앞에 IP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16956 94.61이라고 하는 IP로 게임 서버에 접속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테스트하려고 점심시간에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4대4 팀플레이도 하고요. 실제 이제 이 화면은 데모기 때문에 그냥 보시랑 저랑 그냥 하는 그림이고요.
여기까지가 영상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이런 R&D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네. 이게 좀 화면이 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동화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VM이나 베어멘탈 아니면 컨테이너를 디플로이를 하고 싶을 때 결국 자동화가 핵심이 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앤서블과 테라폼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을 해서 게임 서버를 멀티 클라우드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블과 같은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그런 어떤 OS를 컨피그를 하거나 아니면 테라폼 같은 멀티 이아스 기반의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클라우드에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패커와 같은 이미지를 내가 미리 작성을 해놓고 그 이미지 기반의 게임 서버를 구동할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전에 보셨던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 게임을 구동할 때는 스피너커와 같은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멀티 퍼블릭 이아스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게임 서버를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해서 이제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앤서블 테라폼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제 클라우드 제트 컴포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펍지에도 어느 정도 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앤서블의 AWX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했고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했기 때문에 화이트 라벨링과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VM웨어와 그리고 오픈스택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컬 환경에다 구성해 놓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IBM 소프트웨어에 동시에 세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 게임 서버는 아니고요.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오픈스택이 제일 먼저 배포가 됐네요. 그래서 VM이 생성이 됐고요. 보시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뭐 VM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있는 인스턴스들도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VM이 생성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설치하고 뭐 PIP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설정을 하고 SSH 포트를 바꾸고 OS 컨피그 이것들을 설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벤토리 기능을 통해서 그 디플로이된 인프라를 동쪽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쪽으로 이 IP를 가져오게 되면 그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웹서버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제가 이제 오픈스택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퍼블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프로비저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됐네요. 퍼블릭 IP와 프라이빗 IP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오픈소스들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테라폼, 앤서블, 패커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 구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모든 프로비저닝이 끝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오픈스택, VM웨어의 모든 프로비저닝이 끝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까지 전부 다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조금 개발자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연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을 게임에다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 뭐 국내에 일부 게임사나 아니면 해외 글로벌 게임사들은 서버리스로 게임 서버, 아까 말씀드린 아웃게임, 게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까 보신 CNCF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에 있는
설치 가능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R&D를 하고 실제 상품화를 해서 퍼블릭과 온프라미스에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좀 해상도가 낮아서 안 보이는데 인스톨러블이라고 하는 영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뭐 오픈이스크라든지 디스패치, 뭐 오픈파스, 퓨션이라고 하는 이런 오픈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실제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서버리스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FAS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FAS라고 하는 용어는 Function as a Service라고 해서 예전에 인프라를 고객이 내가 VM을 관리하고 베어메탈을 관리하고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VM을 관리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추상화를 해서 개발자는 내가 펑션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펑션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FAS라는 솔루션 위에다가 올리고요. 올리게 되면 그것들은 다 컨테이너화가 돼서 컨테이너 형태로 함수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특정 이벤트를 호출하게 되면 그 컨테이너가 동쪽으로 바로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되고 결과값을 백엔드로 넘겨주는 이런 잡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결국 FAS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에 응답해서 어떤 특정 함수를 실행하거나 함수를 실행하는 서버리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리스는 어떤 하나의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AS라고 하면 그 서버리스의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FAS에 집중을 해서 현재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FAS라는 개념으로 넘어왔는데 FAS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가장 핵심인 부분은 결국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를 추상화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개발자가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aaS, 컨테이너, FAS 뭔가 관리할 영역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 관리가 실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드만 작성하고 코드를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퍼블릭 이야기이긴 하지만 함수가 실행될 때 어떤 100m초 단위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자원을 최적화하고 미호출 시에는 미가금이 되는 형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의 혜택을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네 번째 말씀드릴 거는 결국 비즈니스 로직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드를 아주 빨리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이따 데모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정 기능을 하는 로직을 서버리스로 전환을 해서 게임 내에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기억하고 가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서버리스에 대한 개념은 결국 FAS라는 서비스가 뭐 AWS의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쨌든 전 세계 서버리스 시장을 다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 FAS라고 하는 솔루션이 어떤 거고 그거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는 이 펑션 애저 서비스를 가지고 게임 개발을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발표를 안 하고 저희 지금 현재 SK CNC 아까 밖에도 보셨지만 디지털 랩스 포 X라고 여러 가지 랩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디 게임사 두 업체와 함께 같이 디지털 포 랩스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현재 인디 게임사 두 팀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의 서버리스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오픈소스들을 활용을 한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내일게임즈의 권영현 팀장님이 아마 나오셔서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좀 박수로 맞아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디게임을 만드는 내일게임즈 팀장 권용현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SK 클라우드제트 인디게임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었고 현재는 내달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클라우드제트 서버리스를 실제 활용하여 개발 중인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실제 게임에서 적용될 저희 게임에 들어갈 상점 시스템을 서버리스로 이제 구현해 가는 과정이고요. 저희 개발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백엔드 API를 만드는데 한 몇십 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함수를 테스트를 하고 그 함수를 테스트한 정보를 바로 매개변수 설정을 한 상태로 여러 가지 타임아웃이나 메모리 값을 선정을 하고요. 그거를 프라이빗 형태의 API로 만들어서 바로 게임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게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임은 저희가 개발 중인 리틀 메이지라는 게임이면서 모바일 RPG의 슈팅을 접목한 게임입니다. 4달 출시를 앞두고서 지금 막바지 개발 중인데요. 네, 실제 플레이하면 영상입니다. 아직 내부 테스트 중이라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네. 즉 서버리스를 이렇게 직접 사용해 보니 기존의 그 타사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서버 구축부터 필요한 패키지 설치 등이 좀 많이 함축되어 가지고 보다 수월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에는 직접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게 개발자의 몫이었다면 서버리스는 웹 자체에서 코드 작성부터 테스트까지 바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였습니다. 이번 SK 클라우드 제트 인디게임 지원 사업을 통해 서버리스 외에도 사무공간, 서버 크레딧, 마케팅 등을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적의 개발이 가능한 사무공간을 시작으로 개발 완료 후엔 지스타 B2B 간 공동 참여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성공적인 런칭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되게 설레입니다. 네, 설레게 개발 중이고요. 네, 일반 기업의 게임들과 비교해서 인디게임이 좀 상대적으로 라이트하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긴 한데요. 요즘 대한민국 그 인디게임들의 점점 높아지는 퀄리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에서 게임 내 서버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지만 인디팀 특성상 그 주로 클라이언트 개발자 한 명이 전담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서버를 쓰는 게 큰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SK의 지원을 직접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정말 큰 희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저희 내일게임즈도 SK 클라우드 제트 지원 속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재미있게 게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을 하셨는지 대본을 그냥 쭉쭉 읽으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영상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추가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게임에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에 이제 펑션 서비스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함수를 실행을 하는 것에 그치게 마련인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함수들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랭킹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랭킹에 관련된 함수들이 보시면 get my ranking, get ranking, 탑 랭킹, 리프레시 랭킹과 같은 함수들을 플로우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이 확인을 한 다음에 테스트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다음 백엔드 API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스케줄 기반으로 구동을 해서 랭킹을 계산하는 로직을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액션을 이제 만들 때 결국 저희가 이제 크론이라고 이제 인프라 운영자들은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크론 기반의 익스프레션을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스케줄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펑션을 구동을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스케줄을 만든 후에 그 액션이 실제 5초 단위로 랭킹이 집계가 되는 펑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빠르게 리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5초마다 랭킹이 계산되는 로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랭킹이 계산되는 로그를 직접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임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업체는 오늘 참석을 발표를 못 해주셨지만 결국 이게 이제 리듬 액션 어떤 게임인데요. 리듬 액션 RPG 슈팅 게임 되게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 점수가 집계가 되고 내 클래스와 콤보 숫자를 어쨌든 저장을 하는 액티비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점수를 지금 월드 레코드가 뭐 나왔는데 이런 랭킹에 대한 부분을 서버 없는 환경에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의 파스라고 저희는 이제 제품명을 Z 액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 Z 액션을 통해서 게임 랭킹 시스템을 구현한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터가 안 되네요.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앞전에서 트렌드부터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게임에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렵고요. 저희도 개발팀이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플랫폼 위에서 아까 보셨던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트렌드라고 하고 아무리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에 이제 러닝 커브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SK CNC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된 팀들이 모여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제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부스에 가시면 브로셔에 보시면 좀 나올 그림이긴 한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제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밖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중에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밑에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부터 메인 위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모든 서비스를 플랫폼화 시켜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게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아닌데 이제 디지털 랩스라고 하는 밖에 그 부스에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에 대한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아키텍처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칭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프라 레이어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모든 레이어를 다 코칭부터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풀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5분이 넘어가는데요. 네,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뭔가 무슨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오픈소스 사상들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사의 비즈니스 아니면 자사의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한 김진웅 수석이었고요. 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나 포탈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이 없으신 건지. 네, 이걸 발표 마치고 만약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스나 아니면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친 김진웅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